자, 1번부터 보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답은 4번이지.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부터 먹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을 소개한 뒤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번에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답이 5번입니다. 미음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에 제시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하고 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리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학생 3이 얘기하는 걸 좀 봅시다. 농담이나 선의 표현이 물의 양으로만 조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자신의 배경 지식이야. 생각했는데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지. 새롭게 알게 된 건 맞지만 그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디귿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귿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는 어때? 영화를 볼 때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야? 라고 확인을 한 거지. 이게 자신의 입장과 비교한 건 아니지. 내 입장은 그런데 니네 입장은 그렇네 라고 비교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은 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A에서 제시된 대화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은 B에서 책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독서 경험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랑 B를 좀 봅시다. A에서 보면 요게 A 부분이고 요게 B 부분이지. 그래서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배속 재생 기능이나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하게 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봐. 배속 재생으로 봤던 영화를 원래 속도로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영화라는 느낌이 되었어. 그래서 그 뒤로는 배속 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B를 보면 줄거리를 아는 것만은 부족해. 책에서도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로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고 했어. 배속 재생으로 봤던 영화를 원래 속도로 다시 봤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배속 재생으로 볼 때는 놓쳤던 장면에서 느꼈던 감동이야말로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감상한 결과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학생 2가 하는 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줄거리만 알면 영화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의 어제 대화를 생각하니 현대사회에서 영화가 사회적 교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했던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해서 기여한 게 맞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가에서 학생 3이 감상 방법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감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이 문단에 수용자가 영화를 주도적으로 감상할 때의 효과로 제시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 학생 3이 감상 방법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감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 방식으로 영화를 보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것과 지금 나의 이 문대나 나타나 있는 수용자가 영화를 주도적으로 감상할 때의 효과랑은 관련성이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긍정적 효과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C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반영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보기를 봅시다. 책에서는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이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반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영화를 빠르게 보면 창작자의 의도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기를 고쳐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앞에 있는 거 고쳐서 C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있는 글로 갔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3번에 보면 영화를 원래 속도로 감상하지 않아 창작자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사례를 책에서 찾아 제시하면 어떨까? 그게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앞에 C 지문에서 책에서는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이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에 반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영화의 장면들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기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보면 영화에 담긴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와 있지. 예를 들고 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기가 C로 바뀌었을 때 사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은 8번에 다음은 편집장이 원고를 의뢰하며 보낸 이메일이다. 초고에서 기억과 디귿을 반영했을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2번입니다. 환경오염의 하위 범주들을 설정했다라고 되는데 하위 범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토양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하위 범주야. 그런데 얘네들의 정도를 서로 비교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설정한 건 맞지만 오염의 정도를 비교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지. 가를 보겠습니다. 옷의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한 세기 10년, 다시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1, 2주 간격으로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행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의류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된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발견이 되는 거지. 나를 보면 전 세계 의류 판매량과 의류 한 점당 폐기 전까지 착용 횟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나의 이는 4인 가족 1의 세탁량에 해당하는 6kg의 의류를 세탁한 뒤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의류의 소재별로 나타난 그래프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류 판매량 증가하고 있고 의류 한 점당 폐기 전까지 착용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신문기사 미세 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프랑스는 2025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필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답이 2번입니다. 9번의 답이 2번인데 보면 의료산업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산업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환경오염으로 한정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여기서 의류 생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뭐 문제점이 환경오염만 일어난다라고 한정한 거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답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은 학생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A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답이 1번입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만 제시되어 있으니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옷만 구입하자라는 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로 갑니다. 11번부터. 자, 지문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의문 변동의 양상은 의문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는 말은 different, 다르다는 뜻입니다. 의문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축약을 얘기하는 거지.
거센소리 대기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각각 크트, 프츠로 바뀐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서 두 개의 음운이 합쳐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에 해당한다. 거센소리 대기는 히읗과 예사소리의 배열 순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지지. 그래서 요 단락과 요 뒤에 있는 단락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 첫째는 히읗이 예사소리 앞에 놓이는 거센소리 대기이다. 표준발음법 12항에서는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 히읗과 뒷 음절 첫소리가 합쳐져서 크트, 추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보면 이라고 해서 얘가 나오는데 놓고, 안턴, 달치와 같이 주로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인 거센소리 대기는 이럴 때 일어난다. 예를 설명하고 있지. 두 번째는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인 거센소리 대기이다.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인 경우에는 항상 거센소리 대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일 때는 교체나 탈락과 같은 다른 음운 변동보다 거센소리 대기가 먼저 적용되기도 하고 나중에 적용되기도 하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히읗이 앞에 있었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히읗이 뒤에 있지. 이렇게 히읗이 뒤에. 그래서 어근의 히읗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예사소리와 히읗이 곧바로 합쳐져서 거센소리로 바뀐다. 이에 대하여 표준발음법 12항에서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뒤 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음절을 합쳐서 각각 크트, 프츠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가 또 나왔지. 비타구처럼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비지라고 하는 건 체언이지. 명사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하고 조사지. 닭 한 마리처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거센소리가 적용된다. 비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받침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거센소리로 바뀐 것이고 닭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받침 리을 기역 중에서 리을이 먼저 탈락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센소리가 됐다라는 거지.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도 모두 거센소리 대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센소리 적용 안 됐지. 얘는 다 뭐야? 히읗이 탈락됐지. 탈락. 용언 어간 말의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히읗이 탈락한다. 원래 이런 환경에서는 어간 말의 자음이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돼야 되지만 히읗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는 것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발음해보면 되지. 이거 만약 연음되면 나흔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사턴은 교체가 축약보다 먼저 일어난 단어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교체가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사턴이라고 했을 때 이게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뒤에 있는 애가 디귿이랑 만나서 어떻게 축약이 이래 돼? 말이 안 되지? 그냥 축약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답이 1번입니다. 나단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니은에 해당되는 예이지. 니은 이렇게 낮이라고 했을 때 지읒이 디귿으로 먼저 바뀌고 그치? 바뀌고 난 뒤에 축약이 일어나지.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생각보다 13번을 시험 봤을 때 틀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답이 3번입니다. 틀린 이유가 이 터라고 하는 게 명사인 줄 몰랐더라고. 이게 어근입니다. 어근, 땅. 어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놀이랑 터로 나눠지는데 놀이가 어근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 기억에 안긴 문장을 찾으라 라고 하면 여행을 가기지. 여행을 가기가 전을 꾸며주지. 그럼 여기 안긴 문장에는 누가 여행을 갔는지가 생략돼 있지.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 안긴 문장은 그녀가 착함이지. 그래서 니은에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녀지. 그럼 아는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우리지.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안긴 문장은 조사와 결합할 목적으로 쓰고 있다. 니은과 디귿에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조사 을이 붙었고 수업이 끝나기다라고 했을 때 뒤에 을이 붙었지. 그러니까 조사와 결합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 안긴 문장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수업이 끝나기 위해서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어. 그냥 수업이 끝났다. 야. 근데 조종사가 된에서는 소년이 조종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는 게 맞아. 그래서 디귿에서 지금 필수 성분이 생략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높이 표현 다 시험을 봤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어차피 모의고사로 나올 때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하고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께 깨가 어머니 높이고 있는데 이게 문법적 수단이지. 드릴 이게 어휘적 수단이지. 어머니가 부사어잖아.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을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선어말음이 의시와 조사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니은을 보면 편하게 신으실 어머니께서 편하게 신으시는 거지 있을까요는 지금 누구를 높여주고 있는 거야? 어머니를 높여주는 게 아니지. 누구를 높여주고 있는 거야? 점원을 높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점원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디귿의 동사 부모님을 모시고와 조사께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부모님이지. 그지? 손님들께서니까 서로 다른 대상이지. 그 다음 리을에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니다. 문법적 수단. 그 다음 어휘적 수단을 통해 목적어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뵙고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 다 맞은 사람 Nobody? 와우, 한 개. 어디서 많이 풀어본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 많이 본 문제. 기억이 안 나지. 왜 이렇게 다들 이게 어려웠나? 1등급 컷 미리 알려줄게. 1등급 79점이야. 2등급 70점이야. 그러니까 70점만 넘어도 2등급이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2등급 안에 무조건 드는 거. 1등급 나온 사람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되고. 15번까지 우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했듯이 문항으로 가야 됩니다. 넘겨서 31번부터 34번까지 풀어봅시다.